예,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한 겁니다.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회부 법조팀의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강 기자, 네.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정식으로 선임을 한 겁니까? 네, 정확하게는 이제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겠다 이런 법적인 약속을 한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예. 만약 유 변호사가 다음 주쯤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을 한다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재판에 나와 변호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 선임이 이루어진 시점,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. 지난 4일인 건데 이날은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날이고요. 당연히 이제 선임 배경을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네, 물론입니다. 지난 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 바로 지난 4일 오후입니다. 예. 반면 유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시점은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. 예. 즉 검찰의 공식 발표도 나기 전에 유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은 것인데요. 그만큼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예,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또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이요. 이 부분은 이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이거는 어떤 그런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프레임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실제로 기존 뇌물수수 혐의의 상당 부분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는 등 최 씨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예. 반면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, 또 나는 몰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.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. 상당히 직접적인 성격의 뇌물인 것이죠. 예. 게다가 그 사용처도 만약 검찰 주장이 맞다면 주사치료, 또 기치료,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챙겨주기 등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었습니다. 예. 따라서 정치 보복으로 버티던 기존 재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그렇군요. 이제 기존 재판이 이제 기존 18개 혐의 아니었습니까? 뇌물수수나 뭐 강요죄 같은 것들. 거기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가 이제 등이 추가가 된 건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 유 변호사는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만 선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따라서 국선 변호사들은 종점처럼 박 전 대통령 없이 벌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오직 특수활동비 재판에만 나와서 유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겠군요. 다만 일각에서는 좀 정반대의 관측도 나옵니다. 예. 즉 수임 계약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. 예. 즉 이제 보안이 유지되고 또 시간 제한도 있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유 변호사로부터 각종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한 목적의 선임이라는 것입니다. 예. 만약 이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특수활동비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 없이 벌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예. 어쨌든 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하다는 부분은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군요. 예, 지금까지 사회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.